그동안 저는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약을 꼬박꼬박 복용하며 매일 혈압을 측정하던 모범적인 환자들이 결국 예방 가능했던 뇌졸중으로 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수술실에 오게 된 이유는 약이 잘못되어서도 의사가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집에서의 치명적인 2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혈압관리 상식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길 원치 않으며 대다수의 의사조차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와 뇌졸중 사례를 통해 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즉시 실천해야 할 2가지 조치와 그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 혈압은 고정된 숫자가 아닌 역동적인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집에서 혈압이 치솟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면 제가 드릴 어떤 조언도 의미가 없습니다. 혈압은 키나 혈액형처럼 고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활동과 뇌의 사고에 따라 매 순간 변하는 역동적인 측정치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 동안 혈압이 30에서 40포인트씩 변동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음식을 소화할 때 위장으로 혈류가 집중되므로 혈압이 상승합니다. 잠을 잘 때 대사 요구량이 낮아져 혈압이 떨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근육에 산소가 필요하므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 심장, 신장, 혈관 및 수십 개의 호르몬이 협력하여 신체 요구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아름답고 복잡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이 뇌가 만드는 가짜 위협,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 문제는 우리 뇌가 신체적 요구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요구에도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공포를 느낄 때 뇌는 즉각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과거에는 포식자를 만났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해 근육과 뇌로 혈류를 보내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특히 혈압 수치에 대한 걱정 그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뇌는 실제 포식자와 혈압 수치에 대한 공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혈압계를 보고 겁을 먹는 순간 여러분의 혈압은 신체적 이상이 아니라 뇌의 보호 본능 때문에 상승하게 됩니다. 3. 첫 번째 실수, 강박적인 반복 측정제가 진료실에서 흔히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집에서 혈압을 잴 때마다 수치가 높다며 공포에 질려 찾아옵니다. 그들의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 걱정을 시작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혈압계를 차고 버튼을 누릅니다. 결과 142, 88, 실망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2분 뒤 다시 잽니다. 결과 146, 90, 공황 상태에 빠져 계속 재기 시작합니다. 결과 155, 95, 결국 정오가 되면 168, 98까지 치솟고 의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별표 예기불안, 엔티서퍼토리 앵자이어티, 별표에 의한 위험한 패턴입니다. 수치가 올라간 이유는 혈관 질환이 아니라 측정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혈압계가 팔을 압박하기도 전에 이미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인 것입니다. 4. 실천 수칙. 하루에 딱 한 번만 측정하십시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여러분이 즉시 실행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별표 1일 1회 측정 별표입니다. 시기. 기상 후 약 30분 뒤, 화장실에 다녀온 후, 식사와 약 복용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방법. 5분간 스마트폰이나 TV 없이 조용히 앉아 복식 호흡을 합니다. 측정 중에는 숫자를 보지 말고 먼 곳을 응시하십시오. 대응.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도 절대로 다시 재지 마십시오. 그 숫자를 기록하고 그날의 측정은 그것으로 끝냅니다. 혈압은 단일 수치보다 장기적인 패턴이 중요합니다.
불안 속에서 잰 5번의 높은 수치는 의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노이즈일 뿐입니다. 2주간의 평균 데이터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응급상황 가이드 140, 90 이상 180, 110 미만 증상이 없다면 기록만 하고 7일간 지켜본 뒤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80, 110 이상 증상이 없어도 당일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180, 110 이상 플러스 증상, 두통, 시야장애, 가슴 통증 등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5. 두 번째 실수, 약 복용 타이밍의 문제, 서카디안 리듬. 여러분의 혈압은 24시간 주기 리듬, 서카디안 리듬을 따릅니다. 보통 새벽 2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낮아졌다가 야간 하강, 기상 2시간 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별표 아침 서지, 모어닝 서지, 별표라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에게 이 아침 서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모든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약 50%가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발생합니다. 많은 환자가 오후에 병원을 방문하거나 저녁에 혈압을 잽니다. 이때는 수치가 정상이므로 안심하죠. 하지만 아침 7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은 이미 혈관을 터뜨릴 정도로 치솟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을 매일 먹어도 뇌졸중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6. 해결책, 취침 전 복용을 고려하십시오. 대부분의 혈압약, 암로디핀, 리시노프릴, 로사르탄 등은 아침보다 취침 전에 복용할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2019년 유럽 심장 저널에 발표된 하이지어 연대기 요법 연구에 따르면 약을 취침 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5% 감소했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으면 정작 가장 위험한 아침 서지 시간에는 약효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제처럼 밤에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약은 외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선생님, 하익스 임상 시험에 대해 읽어보았는데 제 약을 취침 전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